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권위공법, 신나는 공법, 헷갈리는 부분들 몇 가지 구분하면서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요즘에 한참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그림은 매번 드리는 거, 요거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된 세 가지. 그래서 매번 얘기하죠. 시설 사업이 있다, 개발 사업이 있다, 정비 사업이 있다 이러면서 도시계획 사업 배웠고요. 게다가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이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들도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관농자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한다고 했고,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구를 외웠어요. 그리고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정한다고 정의하면서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에 제수시도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용도구역 정할 땐 제수시도입이답니다.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주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5가지 용도구역이 있죠.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그 권한자가 누군지 한 번 더 얘기하면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가와주정구역은 시도이지만 국가계획과 연결됐을 땐 국장이,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대장이, 그 다음에 해당 내용 부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일반적으로 정한다고 하는 거죠. 결정권자가 정한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권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 소지가 있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가 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원칙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한다는 거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때가 있다. 어떨 때? 국장이 직접 위반한 경우일 땐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국장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결정권자가 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관리계획 결정권자의 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시도대장, 예외는 국장인데 국장은 직접 위반한 경우일 땐 직접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국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용도구역을 얘기하면서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 놓고 여기서 뭐가 나와? 용도구역 말고도 선생님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있지 않나요? 여기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있고요. 이거는 용도구역이 아닌가요? 물어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아니죠. 용도구역은 금방 봤듯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구역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하죠? 정비사업이 이루어진 곳 등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해 구역을 정하는 것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구역의 바운더리에 집어넣기는 좀 곤란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용도구역은 뭐다? 제수시도입이라고 한 5가지가 있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요 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대상 섹터를 특정하는 것뿐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제수시도입처럼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또 말씀드리면 또 뭘 또 오해하시냐면 쌤 그러면요 우리 배우고 있는 앞의 내용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건 또 뭔가요?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매번 설명하다시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는 당연히 용도구역이 아니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목적성 구역에 불과한 것이에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별도의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성
구역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와서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럼 일단 이렇게 내용에서 보신다 한다면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해요. 그럴 때 일단 용도구역이라는 게 먼저 있죠.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은 아니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즉 서울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뭐하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지역적인 범주, 섹터를 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요. 거기서 뭐가 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라는 것의 계획을 만들어서 요 동네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해서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를 정하고 뭐하죠?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등등을 정하면서 이와 같이 서울시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에 토지 이용이 합리화를 모색한다. 이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러면 구역은 뭐고? 지역이나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정하는 게 용도 구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뭐가 된다? 지역적인 섹터를 잡아주는 것 뿐인 것이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서울시 일부의 지구 단위 계획 만들기 위한, 그리고 용도 구역은 제소시도 입이라고 한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은 아니지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하죠? 목적성 구역 2가지를 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과 그 다음 뭐가 되죠?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역이라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다시 얘기합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단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자, 뭐 하려고? 곤란하면 강화하자.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뭐하면? 이게 곤란하다면 큰 건물을 짓지 못하고 조그맣게 건물을 짓게 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곤란하면 강화하자. 크게 못 짓게 하자. 그게 난개발 방지니까.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면 도로 등을 넓혀주면서 뭐하죠? 이런 개발행위를 크게 짓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돈이 없으니까 부담금을 걷어라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겹치지 아니해야 하며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부담구역 정해서 부담금을 걷고 그 부담금을 걷어서 도로, 공원, 녹지, 도공록, 학교,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학교 중에 돈 많이 들어가는 대학은 제외가 되고요. 정리해보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뭐하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일부의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지역적인 범주를 정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기구 계획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에 정하는 걸 용도구역이라고 하는데 용도구역에는 제소시도 입이라고 한 5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주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인 거죠.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건히 허가를 받게 한다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목적성 구역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말은 구역이라고 하지만 이건 용도구역이 아니죠. 그렇죠?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도 아니고요. 오로지 뭐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거기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면 건물 크게 못 짓게 하자,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동네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는 허용해 주되 그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니까 허용해 주되 거기서 부담금을 걷어서 뭐하죠? 도공로, 학교, 수화폐를 설치하게끔 돈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의 허가를 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한 건 도시관리계획 내용도 아니고 이건 용도구역의 내용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로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성 구역인 거예요.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용도구역의 제수시도 입과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목적성 구역의 계획위는 그 내용과 포함 관계가 다르게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지 말고 좀 구분을 하시면서 내용 등을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요. 용도구역 비롯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목적성 구역 몇 가지를 좀 간단히 구분해 봤어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열공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